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주봉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을 다 없애고 보면은 우리가 3주 동안 양봉을 준 거를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눌림목을 준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이제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알트들이 좀 방어력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눌림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좀 빠르면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FOMC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FOMC가 됐을 때 지금의 내러티브는 그냥 요번에는 동결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인하를 하는 쪽으로 이제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요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금리 인하를 하면 뭐 가격의 반응이 좋겠지만, 사실 그냥 그 부분이 굳이 아니더라도 FOMC 전에 이렇게 눌림을 준다라는 건 그 FOMC 이후에 다시 이렇게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또 지금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알트들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리플은 좀 잘 버티고 이후에 상승이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얘가 이제 여기서 강력하게 수렴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방향을 위로 줬기 때문에 이 큰 힘을 응축했던 힘이 위로 조금씩 발동이 걸리니까 쉽게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비트코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게 다 지지부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게 추후에 이러한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됐을 때는 이 응축된 힘이 위로 터졌을 때 더 큰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급해야 할 수 있고 그런 마음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렇게 뺐다가 위로 올린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 음봉 주는 모습이 사실 리플이 올라가기 전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냥 여기서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이걸 보았을 때 이 눌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남은 상승이 한번 남았다. 네, 큰 상승이 한번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누군가가 바이낸스에서 3억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4,500개를 매수했다. 소매업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사이에 고래들은 다시 이 폭락을 매수했다. 고래들이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관점 자체를 정말 이게 시장을 떠났다의 관점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팔아서 가격을 이렇게 떨구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같이 악재라는 게 묻어오면은 거기에서 발생한 공포심에 소매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만큼의 하락을 더 발생시키면 얘는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개미까지 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래들의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조적인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네모 박스가 똑같으니까 얘도 떨어질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초록색이랑 이 초록색은 지금 반대로 뒤집혔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지점이 이 진행 방향을 계속 어떻게 한다?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패턴이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이 있으면 보통 이 컵의 깊이랑 1대1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타겟을 보면은 뭐 2.46T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어찌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움직임은 좋은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바닥 모델에서 반등할 때마다 그것은 뭐 최고 모델로 급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바닥 지점을 가면 이제 최고 수준에 가려면 아직까지도 이만큼이 남았다. 그리고 얘가 이 주황색이 올라가는 기간에 검은색 선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로의 올라갈 만한 폭은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20만 달러까지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20만 달러가 아니더라도 진짜 뭐 17만, 15만 이 정도만 가도 개이득이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상대로 이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움직임은 내부 지갑의 움직임이었다. 이 패턴은 4개월 전에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정보 전달은 마운트 곡스 때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내부 지갑인지 아닌지 확인도 없이 그냥 모두 판매되었다고 도배된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죠. 다만 3만 개 중 1만 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이용한 장외 거래라며 오늘 내일 안에 명확해질 수 있다. 결론,
해당 지갑 움직임으로 가격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다. 그냥 여기에 움직임으로 이제 지레 겁을 먹은 개미가 미리 파는 이 패닉셀, 그리고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고래들이 물량 던졌다가 다시 받아서 개수 눌리는 그런 형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동안 보통 이런 움직임이 되게 잦은데요. 여기서 무슨 4848을 하는 방법도 좋을 수는 있는데 이거에 너무 이제 심취하다 보면 내가 한두 번 정도 실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향이 위로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여태까지 늘렸던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천천히 그냥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산다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알트가 좀 약세인 게 사실 나중에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글로벌 지불을 위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의 화법화를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이 움직임이 사실 갑작스럽게 나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재미를 볼 국가 중에 하나가 사실 러시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 스위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 여긴 이제 사실 중국하고 좀 가깝긴 해요, 이쪽이. 이런 식의 구도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 아마 러시아가 좀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마 러우 전쟁이 휴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번 제가 주식을 여기서 좀 섞어보면 항상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건을 하면 당연히 이제 건설사들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내부 사정을 보면 원래 이제 건설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죠? 수주 능력이 좋고. 그렇지만 지금 작은 부분에서 좀 경색인 건설사들이 많다. 그리고 이게 물론 서울에는 미분양이 거의 다 없어졌지만 지방에는 역대급의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좀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이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PF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뭐 티몬, 위메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쇄적인 구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롯데도 지금 휘청휘청하고요. 그러면 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건설사는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저는 현대도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삼성물산은 저는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건설의 사이클이 저는 조선처럼 슈퍼 사이클이 한번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려면 언제가 돼야 되냐면 경기 침체가 끝나고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 때쯤인데, 사실 지금이 턴어라운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뭐 산다 이게 아니고 이게 천천히 우리가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원전 수주한 것도 그렇고 이게 건설사들이 안 킬 수가 없거든요, 항상. 그래서 뭐 재건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도시의 구조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게 산업이 바뀌면요,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건축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가 형태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이 패러다임 바뀔 때마다 항상 뭐 재건축, 재개발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 재개발보다도 도시 전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건설사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오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수건 짜기가 다 끝나고 나면 건설사들이 또 재미를 보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삼성물산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뭐 금투세든 뭐든 간에 앞으로 그 성장 동력이 있는 산업은 정말 한계가 있고 되게 작다고 봐요. 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내 주식을 할 거라면 이런 섹터를 파악을 하고 그 섹터에서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주식을 하는 거 말고는 이제 국장은 거의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피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금투세 이슈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하는 거 보면 조금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사이클이 끝나도 그 사이클 끝나고 저점에서는 이제 국장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게 낫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국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섹터를 선정하고 종목을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영상 보면은 던지는 것들이 있다. 그죠? 테슬라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한 번씩 던졌던 것들. 그러니까
저점 부근에서 다 던졌던 것들인데, 그리고 또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것도 던졌었고, 조선주도 말씀드렸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슈퍼사이클이 조선이 들어갔는데 이제 계속 한동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선은 진짜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다른 산업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의 불플래그 아직 진행 중이다. 이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수년 내 최저 수준이다. 계속 빠지고 있다. 이거는 커스터디나 혹은 이제 개인 지갑으로 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거래소라는 게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저 항상 이제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맨날 좀 상상하는 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혼자 멍 때리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뭐 P2P로 거래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정말 빠르게 라이트닝 결제를 통해서 된다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나중에 생길 것이고, 그러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기 전에 한번 닷컴버블 같은 것들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뭐 누군가는 17년이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21년이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은 반감기 기준으로 반감기 다음 연도 연말에 보통 고점이 나왔는데, 21년도도 사실 비트코인 고점이 나온 것은 11월이고 마지막 랠리는 누군가는 4월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10월 11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21년은 사실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인 자체적인 사이클이 아니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자산군이 다 올라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인 자체적인 가격으로만 본다면 고점들이 형성된 것은 사실 11월 이라고 봤을 때,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5월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11월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면 요번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쨌든 시간이 점점 빨라지긴 했어요. 빨라지긴 했고, 그렇죠? 좀 빨라지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올해 연말을 제가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한번 강하게 빠진 부분, 알트를 뺀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질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연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내년 초반이라던가 아니면 내년 뭐 중반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끝나면 이번에 일본도 금리 인상을 했고요. 항상 일본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의 전조라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맞다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항상 그들마저도 생각을 바꾸게끔 나스닥은 신이야 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던가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그게 사실 코인 사이클과 딱 맞물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고민은 생기긴 합니다. 그죠? 내가 보통 사이클을 잘 팔았다고 해도, 그죠? 이 판 돈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는데, 만약에 세계 경기가 동반으로 일시적인 침체가 오면,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자산의 동기화가 되게 강해졌거든요. 뭐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나스닥이랑 상관관계가 되게 낮아졌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자산군의 그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맞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공식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고, 원래 뭐 금과 뭐 주식은 반비례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 보면 금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대명제가 지금 좀 뒤틀리는 경향들이 있다.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저는 무조건 코로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온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이클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 자산군이 동기화가 되는 과정이 크다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큰 시총들 위주로 가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크게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거는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코인을 익절을 하고 엑시트를 나중에 했을 때 부동산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조금 저도 좀 신중해지긴 합니다. 원래는 이게 좀 시간의 자산 성격에 따라서 코인이 굉장히 빠르고 주식이랑 부동산은 느리고 부동산 좀 더 느리고 해서 이게 좀 얼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조금씩 들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부동산이 한번 또 눌림이 오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게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나중에 가서 영상을 따로 찍든 아니면 뭐 개인적인 루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런 생각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제 코인을 계속 보면은 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이게 길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길어진 만큼 나중에 더 큰 상승 올 거라고 보고, 이 구간을 뚫는 그 순간부터는 자리를 안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리플 CEO가 SEC 바이낸스 고소장 수정, 이거는 또 어제 이슈가 있었죠. SEC는 앞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를 제소하며 BNB, USD, 솔라나, 그 다음에 에이다, 그 다음에 폴리곤, 이렇게 암호화폐 증권으로 지목을 했지만, 수정된 고소장에서는 해당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되는 내용을 슬쩍 뺐다. 이제 이런 거 위선적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될 거를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정치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원래 이것 자체를 좀 억지로 한 건지, 어거지로 이걸 한 건지, 이 부분은 일단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걸 봤을 때 당장 가격에는 우리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면 점점점 이게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가격의 후행으로 쫓아올 때는 우리가 놓쳐요. 그죠? 항상 이게 상승장에서의 조그마한 호재들은 가격에 반영이 빵빵빵빵 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엄청난 호재들은 오히려 가격 고점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상승장에 나왔다면 또 엄청나게 달려야 돼요. 리플 이거보다 더 달려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 개미들이 이걸 봐도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오르고 나서 이런 것들이 보면서 리플이 왜 올랐을까? 이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플이 올랐구나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 반영이 안 될 때, 시장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좋아질 여지가 좀 있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전날 3,360만 달러의 순유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블랙록과 피델리티에 각각 1.17억, 그리고 1,640만 달러가 유입됐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1.2억 달러가 순유출됐다. 근데 이걸 이제 점점 잡아먹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순유출이 나오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얘는 원래 많이 파는 애고, 얘네들이 좀 시장에서 판 경향이 있는데 블랙록이 이거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항상 이걸 OTC로 많이 파는 경향이 있고, 블랙록이 이걸 OTC로 받고, 얘네들이 좀 시장에서 던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개수가 지금 블랙록 계속 흡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놓고 있는 사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고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불필요한 악재나 재료 같은 것들은, 좀 노이즈 같은 것들은 저는 음소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차트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어쨌든 얘가 지키고 있고, 주봉에서 이걸 다시 말아 올린 상태에서 리테스트도 했고, 여기서 또 한 번 눌림목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양봉으로 돌렸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이걸 뚫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뚫었을 때는 엄청난 상승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 과정에는 다시 도미넌스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 다음에 꺾이는 그 지점들부터, 이걸 변곡하는 그 지점들부터 알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내가 좀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비트가 오르면 나중에 그만큼 더 많은 알트의 상승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뭘 계속 빌어야 되냐면, 내 알트가 가지 않더라도 비트가 최대한 많이 올라가 주길 바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목이 괜찮아진 것 같으면서도 좀 아파서 일단 오늘은 영상 하나 정도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좀 목이 특히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쉬었다가 오늘 오후에 찍었는데, 이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목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루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다 겪었던 부분이긴 한데,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더라고요. 왜 그때 내가 지쳐 있었을까? 왜 그때 당시에 제대로 듣질 않았을까?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을까? 왜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거를 한 번도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냥 우직하게 저는 밀고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무슨 무당도 아니고 100%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저는 이렇게 하겠다. 항상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생각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 장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